올해 무름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건강한 것 같아도 막상 들여다보면 무름병이 와 있고 네. 지난번에 예방 차원에서 1회전 돌렸는데 그게 다른 해 같으면은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올해는 너무 이 자연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냉이는 이렇게 염으로 냉이는 이렇게 커가는데 가물어도 냉이는 이렇게 잘 커요. 꼭 폈네요. 사람이 먹지 못할 만큼 큽니다. 냉이는. 자 보세요. 이게 풀이 이래요. 이거 꽉 찼습니다. 네, 뭐 이게 어제 7명, 오늘 7명, 8명. 오늘 8명. 네. 제가 풀을 좀 얕봤어요. 좀 더 인원을 투입할 걸 시간간에 자꾸 바빠 죽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래서 풀과의 전쟁이다 보니까 제초제 세팅도 참 잘해야 되고 또한 비닐, 칼라 선택도 참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심는다고 풀도 못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에 풀이 커서 얘한테 풀이 이기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은 우리 마늘이 광합성을 못해요. 네. 또한 양분을 뺏겨요. 그렇죠. 결국에는 캘 때도 애먹고 비닐을 제거할 때도 어렵고 막 모든 게 어려워요. 캘 때도 그냥 풀과 같이 캐야 되니까 더디죠. 많이 더뎌요 일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손님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지금 고충을 못 봐요. 단면적만 보는 거예요. 결국에 장사꾼들만 좋은 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시세가 비쌀 때 시세가 비싼 품목이 있을 때 긴급히 막 비행기로 막 수입에다가 풀어가지고 팔고 하는 민간업자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계속 연중 수입을 하고 연중 TRQ를 하기 때문에 그 관세, 저율 관세라고 하죠. TRQ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다. 그러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다. 근데 물가가 마늘만 비싸냐 농산물만 비싸냐 다 비싸죠. 다 비싸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가 문제면 요 정도 하나는 제거할 수 있어요. 다 비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죠? 네. 내지는 디플레이션은 싼 거고 아마 스태그네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경기는 없는데 물가가 비싼 거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임시 변통 지금 마늘값이 비싸다고 해서 마늘값에 경비 지출이 많아서 비싼 건데 내지는 이런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이런 마늘 가공업체들 데미지 먹고 또 이제 좀 팔릴만 하니까 수입에다가 풀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몇억 내지 몇십억씩 손해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 마늘을 사러 누가 오냐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사러 와요. 아니죠. 장사꾼. 이걸 가공업자가 사고 그 업자가 마트나 뭐 이런 이런 납품업체에 납품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건데 그분들이 망가지면은 이거 문제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늘값이 비싼 거는 생산량 저조나 내지는 뭐 그런 뭐 이런 가뭄이라든가 병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늘이 뭐 감소했다든가 뭐 이럴 때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무지막 지역의 수입에다가 풀어서 그 가격을 누른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지면 내년에 이기고 또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흐름을 못 타요. 질 땐 져서 병 와가지고 폭망할 수가 있고 이기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누르고 그러면 계속 얻어맞으면은
안 하죠, 결국엔. 누구든 다 죽어요. 네. 안 합니다. 못 하죠. 안 하거나 못 합니다. 네. 자, 그래버리면은 그때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누구를 위한 건데 소비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잘 하셔야 돼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수입에다가 눌러주면은 좋은 것 같으나 이 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써 만나시면, 나중에는 아무리 비싼 가격이어도 수입해다 먹여야 된다. 저품질의 농산물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뭐 도산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아, 당연하죠. 네, 다시 일어나기 왜? 쉽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아마 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같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되어지게 얻어 터지면은 안 하죠. 하겠습니까? 도전도 안 하죠. 아주 마늘 냄새도 안 맞지. 그렇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이어서 하는 사람이 좀 잘 돼야 아, 저 사람을 좀 봐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할 텐데 빙고.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야채 장사를 좀 해봤지만은 아침 물건 비싸고 저녁에는 또 싸고. 왜? 같은 배추인데 똑같이 사왔어요. 네. 아침엔 싱싱거니까 비싸고 그쵸. 아침에는 여러 사람이 많은 양에서 초이스를 해가니까 비싸요. 네. 저녁에는 다 골러가고 시드는 거예요. 썰이 치는 겁니다. 네. 미쳐가면서. 네. 그렇다고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골러간 나머지에 시들은 저품질이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5,000원 사왔다고 무조건 6,000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것처럼 흐름이라는 게 있고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한 안 팔리면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왜?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하고 잘 팔리면 조금 더 올려보고 조금 더 올려봐서 가격이 높아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여러 번 이기면 이익이 나는 거고 여러 번 지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 관계부처만 문제가 아니에요. 농민들도 그걸 몰라요. 네, 모르시죠. 그냥 어깃장 놓고 떼법 쓰면 되는 건 줄 알고 우는 놈 저추자는 식으로 깨이셔야 됩니다. 깨이셔야 돼요. 또한 중간상이 나쁘다고 하면서 여러 농민들 중에는 그 중간상인한테 중간에 팔으려고 짓는 그런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손을 떼려고 그러죠. 왜? 비료값 아깝고 무름병약 아깝고 흑색 썩은 병약 아깝고 중간에 풀매는 인건비 아깝고 맞아요? 맞죠. 물 주는 거 귀찮고 마지막에 꽁짜 넣기 싫고 캘 때 인건비 들어가는 거 싫고 그래서 심어만 놓고 겨울만 나면 손 떼고 파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네, 맞아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나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중에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줬던 분들 근데 불의의 그런 병환으로 그러신 분들만 제가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뭐 다 뭐 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거 상도 이상 돈 안 남아도 어차피 나한테 접수된 이상 미치고 남고는 내 운명이고 샀으니까 다 남는다? 착각입니다. 인건비 어제 7명 오늘 8명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까 봐요. 아침에 여기서 찍었는데 네. 지금 한 20m 나갔어요. 아, 풀의 양이 저 야, 이게- 뒤에 다 그게 야, 여러분들 이거 다 풀입니다. 이거 야 이거 야, 냉이에요. 냉이 된장찌개 끓여 먹으세요.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냉이에요. 네. 시장에서 키로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네. 왜 냉이를 갈아 없느냐 우리 주지. 야, 가져가세요. 자, 올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요. 네. 네, 맞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니까 하도 속상해서 그러게요. 멘트 한번 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점도 농사 질 사람이라면 꼭 들으셔야 된다. 자, 한마디 마지막 한 말씀 할게요.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자 그런 교장 선생님 멘트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유튜브에 야 우리 마늘 좋다고 에? 이약 줬더니 좋다고 약장사 마늘장사는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나 나처럼 농업의 마늘 농사의 현실을 오픈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 난 못 봤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 그거 하나면 됐어요. 네. 예, 오해는 하지 마셔라. 네, 약이야 뭐 저희가 네? 써보니 좋다고 하는 거고 그거지. 우리는 뭐. 심으면 다 난다. 네. 이러이러한 고된 여정. 서대리 오늘 코피 났어요. 아하. 예? 내가 때려서 코피 난 거 아니야. 저절로 난 겁니다. 예? 엄청 강골인데 계속 연이어 가니까 이 피로도가 쌓였어요. 아이고. 아까 콧물인 줄 알고 훔쳤더니 코피가 나. 아하. 예. 오늘 고기 먹어야겠네, 고기. 예, 그래서 이따가 저녁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참여를 시켜가지고 개기를 너미살 한번 먹여야겠네요. 그런 네. 걸 좀 먹이려고 너미살, 그래요. 네네. 좀 먹여야지 내가 너무 좀 아이고. 동아시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유.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네네. 예, 알자는 얘기예요. 아는 게 힘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예. 아유, 풀이. 금방 나 퇴근할 것 같은데 우리 어디 일 가요? 그러자마자 한번 만나려고 했었는데 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네. 다른 건 아니고 네. 저하고 이제 인력 수급 문제로 네. 이제 5월 한 25일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걸로 세팅하고 그 무렵에 인력 조달 관계와 네. 몇 팀이 들어와서 이제 운영을 할지 네. 그 방안을 좀 하고자 네. 아이고. 그런 인력 관계자들을 네. 지금 저녁 미팅이 있어요. 네. 이겁니다. 팩트는 이러한 행위들을 네. 기존 우리 소농분들은 잘 안 하신다. 내가 이거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관계 유지와 약속 이행 쓴다고 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고 또 그분들 또 온다고 했으면 또 무조건 와줘야 되고 이게 신뢰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농가에서 몇 명만 줘 아까도 연락 와가지고 나한테 몇 명만 줘 아니 인력이 아니에요. 인력이 아닌데 우리 집에 인원이 조달이 되는 관계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사람 좀 달라고 하지. 제 안전장치로 저한테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해놓고 쓰지도 않아요. 막상 그대 다 가면.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 군데 부탁을 해놓고 그 중에서 싼데 뭐 내지는 뭐 되는 데다가 하는데 네. 나는 부탁 오면은 좀 대부분 해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아까 전화가 오셨길래 그랬어요. 자,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 아는데 자, 그 외국 노동자들이나 그런 인력 이런 사람 하시는 분들도 자, 생각을 해보셔라. 어느 집에 가면은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머니네 집에 가면은 그날만 하루만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반문을 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텐션이 안 나온다. 텐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머니 그럴 거 아니냐. 사람 달라고 해서 썼는데 고맙다고는 묻을망정 오히려 사람 달라고 썼는데 일 묻어더라 내지는 뭐 그런 정도의 불만만 생긴다. 그래서 어머니 정이 안 되면은 수학 무렵에 조달이 안 되면은 제가 인수하더라도 사람을 내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거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다. 왜? 아무리 도와줘도 어머니네 집에 가면은 어머니는 최대한 일을 시키고 싶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오늘만 할 건데 라는 마음으로 어대충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악순환이다. 그렇죠. 어머니 기호에 맞는 분들을 직접 찾으셔야 된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거절을 한번 했어요. 네. 그것처럼 이 인력관계에 해프닝이 되게 많은데 잠시 후 시속 80km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해프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 오늘과 같이 이런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다시 한번 약조를 하고 또 그렇게 관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동맹을 가지고 우방으로 지내면서 그분들이 일 없을 때는 내가 좀 커버해주고 내가 바쁠 때는 그분들이 커버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생 윈윈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면서 뭐 비즈니스까지 뭐 한다고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농사업이잖아요. 농사업. 농업 경영체, 내지는 뭐 농업 경영이라면 그 말 자체만으로도 경영이잖아요. 또한 내가 종합 비즈니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하고도 친해야 하고 농약사 사장님하고도 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초짜 농부가 떠들고 앉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면 농약사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도 모르면 그분이 농학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농학 박사님들의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국으로 막 떠드는 얘기 같아도 일정 부분 학습 행위를 했고 학습을 했다고 해서 만능이고 무적이냐? 아닙니다. 아까도 어떤 분 황칼슘을 주고 뭐 황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병이 오나요? 황제품이 무적은 아니에요.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생육에 있어서의 영양 결핍 방지라든가 뭔가 좀 뭐 이런 얘가 생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밥만 먹으면은 영양이 결핍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과 같이 멸치도 먹고 달걀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해가시죠? 네. 그것처럼 때로는 정관장도 한번 쭉 짜먹고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갑니다. 예, 그것처럼 사람으로 생각하면 딱 전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칼슘만 주고 네. 실제로 무름병 약 한 번 안 주고도 해결했던 해가 있고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끝도 없네요. 계속 줘도 계속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온이나 자연의 이치나 내지는 시대 트렌드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우는 구탱이 한쪽은 웃는 구탱이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서 남 탓하고 정부 탓하고 뭐 다른 농민 탓하고 이거 말고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되자. 저는 뭐 그런 취지에서 저의 일상 사생활 없어요.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고 낚시질도 몇 번 못 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게요. 예, 그래서 사생활 없고 그냥 온리 집중해서 이렇게 농업행위와 농업행위 하는의 연장선을 행위를 한다.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